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리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올렸던 영상의 내용이 바로 기썸에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가장 많이 남겨주신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건 당신이니까 통하는 거다. 자기처럼 착하게 생기고 덩치가 작으면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외모가 만만해 보이면 어떤 방법을 써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피지컬이 강해 보이는 외적으로 세 보이는 사람한테 두려움을 느낀 경험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혀 위협적인 외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무서웠던 고참도 키 165에 키 작고 안경 쓰신 분이었고, 그 알바할 때도 제일 어렵고 무서웠던 형도 키 작고 덩치 작은 분이었고, 제가 광고회사에서 일할 때도 제일 무서웠던 상사는 항상 서글서글하게 웃고 계셨던 키 160의 과장님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말도 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아니었고, 공격적인 성향도 아니었고, 무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평소에는 부드럽게 있다가 누군가가 선을 넘거나 아니면은 좀 아니다 싶은 행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조용히 한마디씩 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더 무섭거든요. 이렇게 외모가 강하신 분들이 먹히는 경우는 공공장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갑자기 충돌났을 때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어깨빵 한다든지 아니면은 옆에 있던 테이블에서 뭘 쳐다보냐고 시비가 걸릴 때.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강해 보이는 외모를 가진 분들이 훨씬 유리하죠. 다시는 볼 일도 없고 대화할 일도 없고 다시는 마주칠 일도 없는 그런 분들.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제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어차피 다시 볼 사이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섭게 보여서 뭐 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학교나 직장 같은 집단 내에서 무시를 안 당하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사회 속에 있는 집단 내에서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겼다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외모가 약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외모가 세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죠. 하지만 말 그대로 단지 그냥 유리할 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있다 보면은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절로 파악이 되거든요. 딱 처음 봤을 때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겨서 조금 대하기가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까 좀 착한 것 같고 순한 것 같고 그다지 무서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뭐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공격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살면서 어느 집단에 있든 학교에서든 군대에서든 사회에서든 뼈저리게 겪었던 일들이었어요. 따라서 어떤 집단에서 아우라를 풍겨서 왠지 모를 두려움이 느껴지게 하는 분들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무게감 있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거지. 나는 키도 작고 덩치도 작고 얼굴도 착하게 생기고 성격도 순해서 저 빡빡머리 저놈이 하는 이야기는 나한테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마치 저 여자는 키도 크고 예쁘니까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거지 나 같은 여자는 남자들한테 전혀 먹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연애를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외모가 먹히는 건 초반 잠깐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기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달라 그런 요청이 많으셔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그 영상에 이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영상에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프랜차이즈 점주 시절에 처음으로 우리 점포에 점검하러 왔던 예의 없고 무례했던 본사 직원을 다루었던 내용이었는데, 내가 대충 점포 둘러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꽤 있는데 일단 커피나 한잔 하시죠. 뭐 드실래요? 저는 레시피. 무슨 레시피야 레시피는. 좀 비싼 거 먹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저는 저거 요거요? 예. 일단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죠. 자, 일단은 제가 그 사람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커피 이야기를 하면서 밖에 나가자고 하면서 이제 대화의 이제 흐름을 저한테 오게 만든 거죠. 그렇게 나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이제 가벼운 잽 질문들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오셨어요? 안 추우세요? 제가 별로 추위를 안 타서요. 근데 본사 어느 부서에서 있다 오신 거예요? 저는 어디 부서에 있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안 돼 있다는 게 뭐예요? 그거요? 제가 점포 돌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좋게 마무리하고 잘 헤어졌어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저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등등 그 상황극에 몰입하셔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야기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겪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예를 든 거였잖아요. 따라서 그때 제가 했던 말들 대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똑같이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제가 대처했던 원리만 기억하시면 얼마든지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례하게 예의 없이 기싸움 걸어오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원하길래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알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때 그 FC가 점포 들어오면서 껄렁껄렁하게 껌 씹으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인사 한마디 없이 바로 여기 점주님이 누구예요? 내가 점포 둘러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꽤 있던데. 그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프랜차이즈 점주들하고 이 본사 직원들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 관계예요. 하지만 그 FC의 임무는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과연 규정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잘 운영하고 있나 그런 걸 지켜보면서 점주들에게 잔소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마트 프랜차이즈 점주님들은 하나같이 성격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따라서 그 FC는 점주들을 초반에 기선제압함으로써 점주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했겠죠. 물론 본인이 점주들 앞에서 우위에 서고 싶고 기선제압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자체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기에서 밀리니까. 본인이 우위에 서고 싶었다면 행동은 예의 바르게 하면서 평상시의 행동과 말투를 빈틈없이 하면서 일 잘하는 모습으로 어필할 생각을 했어야지. 초면에 자기소개 인사도 없이 주머니에 손 넣고 들어와서 껄렁껄렁하게 자기 이야기만 한다. 10대 시절이나 먹힐 만한 그런 유아적인 행동을 한 거죠. 저는 이런 분들 보면 귀여워요. 속이 훤히 보이니까. 만약에 먼저 예의 바르게 첫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고 대화 시작했다면 저도 충분히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지적하는 부분 잘 들었을 테고 그 사람의 기세도 세워줄 만큼 편안한 마음은 저는 있거든요. 왜냐면 저의 성격 자체가 먼저 기싸움 걸거나 공격적으로 강하게 나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저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굉장히 순합니다. 얼굴도 귀염상이. 저는 상대방이 기본 예의만 지킨다면 저는 그보다 더한 예의로 보답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FC는 저한테 어떻게 했나요? 저포 들어올 때부터 껄렁껄렁하게 들어와서 두리번거리면서 있다가 껌 씹으면서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지적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기세를 세워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뭐하러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겠어요. 어림도 없죠. 이런 댓글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냥 져주는 게 이기는 거 아니냐, 피곤하게 그렇게까지 행동해야 되냐.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영상 맨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자, 이 모든 인간관계 주도권은 초반이 정말 중요해요. 이 초반의 기싸움의 밀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인간관계가 쭉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그 FC가 점포 쭉 둘러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꽤 있던데 그 순간에 제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FC 맞으시죠? 근데 어떤 게 안 됐다는 건가요? 이 순간 그냥 게임 오버입니다. 그 행동은 곧 상대방에게 이렇게 훅 들어온 매너 없는 행동을 용인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나는 언제나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거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순간 이미 모든 주도권은 그 FC한테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판이 넘어갔다. 그 사람이 훅 선 넘어오면서 만든 판에 제가 놀아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여간에서는 어떻게 해도 이 판이 뒤집히기는 정말 힘듭니다. 지금 그렇게 FC가 훅 들어오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이 포석으로 깔아버린 바둑 한 판이 시작된 거예요. 자, 상대방의 돌이 이렇게 훅 제 땅과 제 라인을 침범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자,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누구나 아실 텐데 바둑 용어 중에 붙이면 져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은 본인은 거기에 기죽지 말고 유하게 그 길을 꺾어버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예의 없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흥분해서 기분 나쁜 티 팍팍 내면서 당신이 뭔데 초면에 인사도 없이 그렇게 건방져! 이렇게 하면서 싸우려고 늘고 언성 높인다면요, 그런 행동은 진짜 본인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하수 같은 행동입니다. 잠깐 속이 시원할 순 있어도 이렇게 행동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본인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행동은 상대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자, 그 FC가 저한테 갑자기 훅 들어왔을 때 제가 했던 행동이 바로 이거였죠. 일단 그 사람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말로 유하게 제가 제껴버리면서 일단 커피 한잔 하시죠. 뭐 드실래요? 자, 풀이하자면 그 사람이 만든 판을 엎어버림과 동시에 제가 만든 판을 다시 깔고 거기에 그 사람을 제 판에 끌어올린 거죠. 제가 뭐 드실래요? 라고 질문 유도한 것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판을 흔든 다음에 질문까지 던지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게, 자,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질문 받았을 때 거기에 대답하기 위해서 잠깐 멈칫하거든요. 일단 커피 한잔 하시죠. 뭐 드실래요? 라고 했던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멈칫하고 저는 레스비 하는 순간에 레스비가 뭐예요? 좀 비싼 거 드세요 하면서 계속 판을 흔들면서 제가 깔아놓은 포소판에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해서 생각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유하게 대처를 한 거였어요. 제가 만약에 성격이 더러운 점주였다면 저 지금 발주하고 있으니까 딱 10분만 기다려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게 해버리면은 그 FC도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전혀 득될 게 없는 행동인 거죠. 자, 왜냐면 오늘 보고 다시 안 볼 사이면 몰라도 점주인 제 입장에서도 본사 직원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매주 봐야 되는 그런 사이고 저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제 직장 상사도 아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만약에 그 본사 직원이 그 상황에서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말을 끊어요? 일단 제 말부터 들으세요 라고 대들면 어쩌죠?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나와주면 땡큐죠. 자, 보세요.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웃으면서 커피나 한잔 하시죠 라면서 말을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초면에 저한테 인사도 없이 예의 없게 말을 건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저한테 약점이 잡힐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건 제3자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미 제가 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 FC가 그 댓글 그대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말을 끊어요? 일단 제 말부터 들으세요. 아니 그쪽이 저한테 초면에 인사도 없이 지적질하는 건 괜찮은 거고 제가 일단 커피부터 마시자는 건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아니 인사를 안 하시길래 제가 일단 커피부터 마시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 FC가 진짜 또라이가 아닌 이상 그 상황에서 저한테 공격할 수 있는 아이템은 별로 없어요. 왜냐 잘못했으니까 먼저.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얼마든지 다양한 상황에서 유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했을 때 이야기인데 그 각 현장마다 그 인테리어 막내급 직원들이 현장 청소하고 잔심부름 다니고 뭐 자재 나르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데, 근데 한 번은 좀 무례한 목수 아저씨가 그 인테리어 회사 막내 직원이 어린 친구고 체격도 왜소해서 그런지 계속 툭툭 시비 걸고 쓸데없는 질문하면서 귀찮게 구는 거예요. 야 담배 좀 하나 줘봐. 야 운동 좀 해라 임마. 몸이 그게 뭐냐? 야 몇 살이야? 너 여자친구 있냐? 여기 일한 지 얼마나 됐어? 그 직원분은 목공팀의 부하 직원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현장에서 막내로 꾸준히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막대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친구가 워낙 소심하고 순한 친구라 거기에 또 다 일일이 대답하고 그래요. 아 담배 여기 있습니다. 아 저 23입니다. 아 저 여자친구 없습니다. 아 저 일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그 아저씨가 매번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고 또 그 막내 직원이 너무 기죽어 있는 게 좀 보기 안쓰러워서 제가 한 번은 그 막내 직원분을 조용히 불렀어요. 저 민수 씨는 저희들하고는 아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저 아저씨가 묻는 말에 다 일일이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또 저 아저씨가 또 쓸데없는 질문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해요. 괜찮으니까 라고 설명을 좀 해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알겠대. 자, 역시나 점심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또 그 막내 직원한테 쓸데없는 무례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야 너 고향이 어디냐? 아저씨는 고향이 어디신데요? 나 인천인데. 아 인천이시구나. 전 수원이에요. 아 근데 목소리는 몇 년 하신 거예요? 나 8년 정도 했나? 왜? 아 8년이요? 아 너무 일을 잘하시길래. 아 점심 어떠세요? 제가 시킨 건데 괜찮아요? 맛있네. 맛있어. 자 그 다음부터 절대 그 친구 안 건드렸어요. 만약에 그 아저씨가 어린 놈이 건방지게 자꾸 질문질이야 그렇게 나오면 제가 도와주려고 그랬거든요. 옆에서 아이 그러는 아저씨는 왜 자꾸 반말로 저분한테 귀찮게 질문하시는데요? 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상대방이 깔아놓은 판에 굳이 올라타지 마세요. 안 그래도 됩니다. 자 상대방이 여러분이 불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 판에 오라 그러면은 그 판을 휙 치워버리고 여러분이 만든 판에 상대방을 부르세요. 오라고 이렇게. 자 제가 아까 중간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댓글 내용,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기싸움 해야 되냐, 그냥 져주는 게 이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영상 만든 이유가 어떤 분께서 무례하게 기싸움 거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참고 있자니 자존심 상하고 계속 무례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거기에 맞는 저만의 경험담을 이야기해드린 거였고요. 자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에 참고 지내는 게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참고 지내시면 되고요. 반대로 그 사연자분처럼 어떻게든 대응을 하고 싶고 지고 싶지 않은 분들은 제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진짜 분명한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봅니다. 이건 진리예요. 감사합니다.